프랑스 올림픽을 기획한 유명한 유럽 이벤트 기획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올림픽 동안 한국 선수가 한 어떤 행동 때문에 크게 걱정하고 상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바뀌기도 했는데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한국 선수는 그녀를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내가 올림픽에서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애나라고 해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이벤트 기획을 해왔습니다. 작은 사무실 파티부터 큰 비즈니스 행사까지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정말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 빌리지를 운영하는 일을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올림픽 빌리지는 모든 선수들이 게임 기간 동안 머무는 곳이에요. 작은 도시 같다고 할 수 있죠. 저는 그곳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정말 큰 책임이죠. 첫날, 저는 빌리지 입구에 서서 선수들이 머물게 될 높은 건물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했어요. 만약 내가 실수하면 어쩌지? 뭔가 잘못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깊게 숨을 쉬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나는 내 일을 잘해. 할 수 있어. 라고요. 빌리지를 걸어다니면서 선수들이 이용할 시설들을 보게 됐습니다. 전 세계의 음식을 제공하는 카페테리아, 운동할 수 있는 체육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영화관까지 있었어요. 며칠 뒤면 이곳이 각국에서 온 최고의 선수들로 가득 찬다는 생각에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 역할은 이 선수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수들의 방이 준비되었는지, 음식이 괜찮은지, 그리고 그들이 겪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었죠. 간단해 보이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일이 빨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한 아파트 건물에 들어갔을 때 기억이 납니다. 너무 조용하고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며칠 후면 여기에는 활기찬 소리와 흥분이 가득할 텐데 말이에요. 아파트 하나를 살펴봤어요. 편안한 침대, 깔끔한 욕실, 그리고 선수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거실까지 있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길 바랐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려던 찰나, 제 팀원 중 한 명인 사라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나, 브라질 팀의 항공편이 지연되었다는 소식을 방금 받았어요. 자정이 되어야 도착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순간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깊게 숨을 쉬고 사라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도착이 늦더라도 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그리고 장거리 비행을 마치고 나면 배고플 테니 간식도 준비해 줄 수 있나요? 사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갔습니다. 그녀가 조금 더 편안해 보이는 것을 보니 저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마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수백 가지의 작은 문제들을 처리했습니다. 한 건물에서 와이파이가 작동하지 않았고 다른 건물에서는 에어컨이 너무 차갑다고 했습니다. 체육관에 필요한 물병 배송도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 하나를 해결할 때마다 조금씩 자신감이 쌓였습니다. 그날의 끝자락에 저는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사무실 창가에 서서 빌리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은 아름다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었어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이곳에서 벌어질 놀라운 일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선수들은 메달을 따고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과 친구가 될 거예요. 그 모든 일의 한가운데 제가 있다는 사실이 정말 벅찼어요. 물론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지만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한 번 있을 기회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의 중심에 서 있게 된 거였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정말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을 떠나며 다가올 몇 주 동안 어떤 도전이 있을지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올림픽은 이제 막 시작이었고 저는 모든 걸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제 앞에 놓인 가장 큰 도전과 놀라운 일들은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태였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도착하기로 한 날은 햇빛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큰 날이었죠. 올림픽 빌리지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게 될 주요 팀이었거든요.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올림픽 공식 유니폼, 깔끔한 흰색 셔츠와 짙은 남색 바지를 입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스스로에게 할 수 있어, 아나리스. 라고 말했어요. 클립보드를 챙기고 문을 나섰습니다. 올림픽 빌리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곳곳이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기를 걸고 식당을 채우는 등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공기에는 가칠한 페인트와 새로 깎은 잔디 냄새가 섞여 있었고 몇 시간 뒤면 세계 정상급 선수들로 이곳이 가득 찰 거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메인 입구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제 팀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했어요. 기억해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좋은 첫인상을 주고 싶어요. 얼마나 환영하고 체계적인지를 보여줘야 해요. 기다리면서 한국 팀에 대한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에 대해 많이 읽었습니다. 양궁이나 태권도 같은 스포츠에서 정말 뛰어난 선수들이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습니다. 마침내 기다림이 끝나고 버스가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순간이었죠. 버스가 멈춰 서고 브레이크 소리가 들리면서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버스에서 내렸을 때 저는 그들이 얼마나 차분하고 침착한지에 깜짝 놀랐습니다. 긴 여정을 마친 뒤에도 그들은 침착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이미 알고 있는 듯이 움직였습니다. 코치들이 앞장서서 선수들에게 조용히 지시를 내렸고 선수들은 코치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저희에게도 예의를 갖추며 지나갔습니다. 제가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의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선수가 장비를 깔끔하게 정리한 상태였고 혼란스럽게 물건을 찾거나 어디로 가야 할지 묻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른 팀들이 도착할 때와 비교하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가서 헤드 코치를 맞이하며 한국 문화에서 배운 대로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올림픽 빌리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코치님도 고개를 숙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음이 약간 어색하지만 분명한 영어로 답하셨어요. 여기 오게 되어 기쁩니다. 빌리지를 걸으며 그들을 안내하던 중 팀에 대한 더 많은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의 단체처럼 움직였어요. 누구 하나 뒤처지거나 앞서 나가는 사람 없이 말이죠. 다른 팀이나 직원들과 스치면 한국 선수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작은 미소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들을 배정된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그 건물은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밖에는 한국 국기가 자랑스럽게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면서 건물과 빌리지의 구조를 설명해줬습니다. 선수들은 주에 깊게 듣고 몇몇은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방 배정 카드입니다. 제가 말하면서 키카드를 나눠줬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머무름이 편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코치님은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했고 선수들에게 방을 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가방을 챙겨 방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소란도 없었고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 선수가 엘리베이터로 사라진 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잃어버린 짐도 없고
방 배정 실수도 없었으며 불평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국 팀과 일하는 건 생각보다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와, 모든 팀이 이렇다면 이 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얼마나 틀린 생각이었는지, 그리고 상황이 얼마나 더 복잡해질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올림픽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한국팀은 조직력과 예의 바른 모습으로 저를 깊이 인상시켰어요. 그들이 경기에 나가 어떤 성과를 낼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뭘까? 그들을 올림픽 선수로 이끈 동기는 무엇일까? 앞으로 몇 주 동안 시간이 된다면 그들과 대화를 나눠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책상에 앉아 파일을 업데이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이번 올림픽이 특별한 무언가가 될 거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한국팀의 도착이 긍정적인 시작을 알렸고 앞으로 올림픽이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한국팀과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포츠와 이벤트 관리 이상의 중요한 교훈을 저에게 가르쳐 줄 거였죠. 하지만 지금은 첫 번째 큰 도착이 잘 마무리된 것만으로도 기뻤어요. 한 팀은 해결했으니 이제 많은 팀들이 더 오겠죠. 올림픽이 시작되고 며칠이 지나자 저도 조금씩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선수들은 자신들의 루틴에 익숙해져서 올림픽 빌리지와 파리 전역에 퍼져 있는 경기장 사이를 오가고 있었고, 저와 팀원들은 대부분의 문제를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었어요. 몇 가지 작은 문제가 있긴 했지만 다행히도 큰 일은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고 훈련 세션을 향해 나가는 선수들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처럼 커피 한 잔을 들고 올림픽 빌리지의 주요 행정 건물에 있는 제 사무실로 향했어요. 그날이 절대 평범한 날이 아니었다는 걸 전혀 몰랐죠.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을 때 제 보조 중 한 명인 톰에게서 몇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이상했죠. 톰은 긴급한 일이 아니면 보통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편이었거든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며 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날리즈, 다행히 전화 받으셨네요. 톰의 목소리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슨 문제야, 톰? 한국팀에 관한 일이에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 팀 선수 중 한 명이 자기 지갑이 도난당했다고 해요. 그 팀 빌딩의 공용 공간에서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바로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부터 제가 가장 걱정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올림픽 빌리지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언론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팀 간의 신뢰가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건 우리가 절대 피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곧바로 가볼게. 저는 재킷을 집어들고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묵고 있는 건물로 향하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올림픽 빌리지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했습니다. 선수들이 마음 편히 지내고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일종의 피난처 같은 곳이죠. 그런데 그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건물에 도착했을 때 로비에 모여있는 한국 선수들 몇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다행히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난을 신고한 선수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제가 전에 봤던 수영 선수였어요. 그는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었지만 그래도 놀랍게도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부드럽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영어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훈련 나가기 전에 공용 공간 테이블 위에 지갑을 두었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사라졌어요. 저는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태블릿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공용 공간은 개인 방만큼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그곳을 지나며 지갑을 가져갈 수 있었죠. 생각할수록 이 상황이 얼마나 취약한지 깨달았어요. 이 소식이 퍼진다면 올림픽 전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었거든요. 얼마나 속상하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최대한 안심시키려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즉시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갑 안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금 몇 장, 신분증,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행운의 부적이 들어있었어요.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 순간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지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돈이나 안전 문제를 떠나서 이건 그의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유품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였거든요.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약속했어요. 임시 신분증과 현금을 준비해 드릴까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지갑만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다음 주변에 있던 다른 선수들에게도 말을 건넸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 모두에게 걱정이 될 수 있다는 걸 잘 압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니 안심하세요. 공용 공간의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고 여러분도 주의 깊게 주변을 살펴보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 사건이 그들의 안전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놓은 게 분명했죠. 그리고 그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건물을 나서면서 보안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팀 건물의 모든 카메라 영상을 검토해 주세요. 특히 공용 공간을 중점적으로요. 그리고 당장 추가 순찰을 배치해 주세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공용 공간에 출입했던 선수들과 직원들을 인터뷰하고 보안 카메라 영상을 샅샅이 뒤지고 건물 전체를 뒤져가며 실종된 지갑의 흔적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근처 다른 팀들이 유사한 사건을 겪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탐문 조사까지 진행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한국 선수들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인상 깊게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흘러도 차분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고 대신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그 신뢰 덕분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밤이 되고도 여전히 지갑을 찾지 못했을 때 저는 무척 낙담했습니다. 이게 제가 계획했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제 이 문제가 그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도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루 종일 조사한 보고서를 들여다보면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뭘까요? 창밖을 내다보니 평온한 올림픽 빌리지가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 멀리 할머니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부적을 잃어버린 선수가 있었죠. 그걸 찾는 건 제 책임이었습니다.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지갑을 찾는 것 이상의 문제였습니다. 이건 올림픽 정신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신뢰, 공정함, 상호 존중의 정신이요. 그 정신이 꺾이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할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이죠. 며칠 동안 정말 바빴습니다. 실종된 지갑의 미스터리를 해결하려고 계속 뛰어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탐정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았지만
멋진 배경음악은 없었습니다. 아침 첫 일로 팀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사무실에 앉았고 커피 향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피곤한 얼굴들을 보니 저와 같은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좋아, 여러분. 저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우리는 이 지갑을 찾아야 해요. 우선 어제 이 건물에 있었던 사람들부터 전부 만나봅시다. 우리는 인터뷰할 사람들의 명단을 나눴어요. 저는 한국 선수단이 머물고 있는 층을 맡았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 문 뒤로 들리는 TV 소리와 조용한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첫 번째 문을 두드리자 한 젊은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는 긴장한 듯 보였고 눈동자가 여기저기 흔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애널리스라고 해요. 잃어버린 지갑건으로 왔는데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방으로 들였습니다. 방은 깔끔했고 한쪽 구석에 운동 장비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앉아 대화를 시작했죠. 어제 어디에 있었는지, 이상한 점을 본 적이 있는지, 지갑을 잃어버린 선수를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방에서 방으로 다니며 같은 질문들을 했죠. 어떤 선수들은 친절하게 도와주려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런 방해가 성가신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발이 아팠고 계속 말하느라 목이 탔습니다. 저는 팀원들과 구내식당에서 만나 샌드위치를 집어들고 조용한 구석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때요? 성과 있었나요? 제가 샌드위치를 풀면서 물었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수상한 점을 보지 못했고 단서도 없었습니다. 점심 후 우리는 보안 카메라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올림픽 마을 곳곳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죠. 복도, 엘리베이터, 공용구역까지 모두 감시되고 있었어요. 혹시 우리가 놓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길 바랬습니다. 어두운 방에 앉아 건물의 여러 부분을 보여주는 화면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작은 도시를 감시하는 우주선 안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아침으로 시간을 되돌려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어요. 선수들이 오가고 청소 직원들이 일을 하고 배달원이 물건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갑을 훔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하루 종일 화면을 쳐다봤더니 눈이 아팠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제가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내일 다시 새롭게 시작하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지갑 생각만 났습니다. 만약 우리가 찾지 못하면 어쩌지? 혹시 더 많은 물건이 없어지면? 선수들이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건물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 가구 뒤까지 전부 살폈죠. 분실물 보관함도 확인했고 혹시나 해서 쓰레기통도 들여다봤습니다. 수색을 하면서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청소 직원들에게 무언가 본 적이 있는지 물었고 야간 근무를 하는 경비원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심지어 구내식당 요리사들에게도 지갑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게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는 게 없었습니다. 지갑이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쯤 저는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몇 시간씩 보안 영상을 보고 건물 구석구석을 뒤졌는데도 얻은 게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팀 지도자들과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회의실에 앉았고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들의 진지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지만 아직 지갑을 찾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찾을 거지만 현재 상황을 업데이트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실망했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한 코치가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애널리스.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해심이 오히려 저를 더 속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면서 우리는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검색 범위를 인근 건물로까지 확대했고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포스터도 붙였어요. 심지어 보안 전문가까지 불러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갑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이 저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주변 사람들을 의심스럽게 보게 되었어요. 혹시 그들 중 누군가가 도둑일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게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계속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건 올림픽이에요. 모든 게 완벽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실종된 지갑 때문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갑이 사라진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올림픽 마을의 지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수색한 곳들과 만난 사람들을 표시하느라 지도에는 원과 화살표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 한국 선수단 소속 선수가 서 있었어요. 그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애널리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슨 새로운 문제가 생긴 건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시작하자 이건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모든 걸 바꿔놓을 이야기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재훈 씨. 무슨 일 있으신가요? 살짝 긴장된 채 물었어요. 네, 모든 게 괜찮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잠시 멈추더니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어요. 사실 더 좋아졌습니다. 지갑을 찾았어요. 찾았다고요? 어디서요? 언제요? 어떻게요? 질문이 저도 모르게 쏟아졌습니다. 재훈이 약간 웃더라고요. 우리 공용구역의 소파 뒤에서 발견됐어요. 아마 거기에 떨어졌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이 모든 걱정이 결국 소파 뒤에 떨어진 지갑 때문이었다니요. 빨래에서 양말을 잃어버리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스트레스가 1000배는 더했죠. 모든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더 신경 써서 찾았어야 했어요. 그가 제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지갑이 찾아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혹시 안에 모든 게 다 있나요? 네, 모든 게 그대로예요.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동안 참아왔던 숨을 내쉬는 기분이었죠.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요, 재훈 씨. 나중에 확인하러 가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그가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이야기가 끝난 후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웃고 싶은 기분과 울고 싶은 기분이 동시에 들었어요. 그동안의 모든 스트레스, 잠 못 이룬 밤들이 결국 소파 뒤에 있던 지갑 하나 때문이었다니요. 마치 안경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머리 위에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에서는 선수들이 트랙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달리고 뛰고 무언가를 던지며 집중하는 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이런 집중력을 잃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지갑 문제에 너무 휩싸여 올림픽을 즐기는 것도 잊어버렸던 거죠.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남한 팀이 떠올랐습니다. 이들은 이 모든 상황을 정말 인내심 있게 기다려줬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일을 해결할 때까지 믿어줬습니다. 처음 이 일이 터졌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기억납니다. 혹시 나쁜 소문이라도 날까봐, 선수들이 우리를 믿지 않게 될까봐, 올림픽 전체가 망가질까봐 걱정했죠.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친절하고 이해심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남한 팀에게 바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인내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걸어가면서 며칠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재훈이 로비에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가 웃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습니다. 모든 게 잘 해결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그래요. 그리고 당신의 노고에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당신이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말이 저를 행복하게도 했지만 살짝 부끄럽게도 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빨리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제가 말했죠. 재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나죠. 중요한 건 이제 해결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팀의 다른 선수들도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편안하고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화도 없었고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가와서 다가올 경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제 일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고 심지어 연습을 보러 오라고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건물에서 나올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 선수들은 충분히 화를 낼 권리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지갑이 그들의 훈련에 방해가 될 수도 있었고 올림픽 빌리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저 침착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올림픽 빌리지를 잠시 멈춰서 둘러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선수들이 웃고 이야기하고 경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올림픽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포츠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가끔 일은 잘못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요. 남한 팀이 저에게 인내심과 이해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줬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결심했어요. 남한 팀에게 감사 편지를 쓰기로요. 그리고 나서 남은 올림픽을 즐기기로 했죠. 이런 놀라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으니까요. 책상에 앉아 종이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남한 올림픽 팀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림픽이 끝나갈 즈음 나는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도난당했다고 생각했던 잃어버린 지갑은 제게 큰 교훈을 주었죠. 그것은 단지 제 일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깨달음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날 올림픽 빌리지에서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서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곳의 공기는 행복과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몇몇 선수들은 울면서 새로 사귄 친구들과 포옹을 나누고 있었고 다른 선수들은 웃으며 마지막 셀카를 찍고 있었죠.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었지만 제 머릿속엔 계속 한국팀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때 저는 그들이 어떤 모습일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팀들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어서 다른 문화가 어떻게 행동할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죠. 한국 선수들은 많은 면에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서 그들이 머물던 건물로 걸어갔어요. 가까이 가보니 그들이 버스에 짐을 싣고 있더군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잘 맞춰진 기계처럼 각자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지갑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소파 뒤에서 지갑을 발견했던 순간이 생각났어요. 저는 누군가 지갑을 훔쳤을까봐 몹시 걱정했었죠. 하지만 한국 선수들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저에게 고마워하며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차분한 반응은 제가 얼마나 빠르게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는지 깨닫게 해줬죠. 지금 그들을 보며 저는 조금 부끄러웠어요. 제 두려움과 과거의 경험들이 제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지만 그들은 저에게 다른 시각을 보여주었죠. 그들은 아무런 의도 없이 저에게 인내심, 존중,
그리고 이해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선수 중 한 명이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지갑의 주인공, 수영 선수 진호였어요. 그는 큰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걸어왔습니다. 아나리세. 그가 말했어요. 떠나기 전에 뵙게 되어 정말 기뻐요. 다시 한번 도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고맙다니요, 제가 말했어요. 단지 지갑 때문에 이렇게 큰 소동을 벌여서 죄송할 뿐이에요. 진호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전혀 문제될 게 없었어요. 이런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느냐죠. 그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몇 분 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진호는 자기 고향에 대해 이야기해줬고 아름다운 산과 맛있는 음식들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강하게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한국에 오세요. 진호가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어요.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다음 여행은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당신의 문화를 더 알고 싶어요. 진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그럼 반드시 김치를 드셔보세요. 최고예요. 우리는 함께 웃었고 그 순간 우리가 몇 주 전만 해도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는 사실이 잊힐 정도였어요. 마치 오랜 친구와 작별 인사를 하는 기분이었죠. 한국팀이 버스에 오를 때 저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반드시 한국을 방문해서 진호가 말해준 곳들을 보고 추천해준 음식을 맛보겠다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든 열린 마음을 유지하겠다는 다짐이었어요. 버스가 떠나는 것을 보며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저는 큰 이벤트를 관리하는 일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나름대로의 루틴과 방법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올림픽, 특히 한국팀 덕분에 항상 배울 것이 더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가끔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차분하게 인내하는 것임을 배웠어요. 사람들은 당신이 기회를 준다면 가장 멋진 방식으로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우리의 차이가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과 존중을 가지고 다가간다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저는 새로운 느낌을 받았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저의 집이었던 올림픽 빌리지도 달라 보였어요. 더 이상 단순히 선수들이 머무는 곳이 아니었죠. 그곳은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배우는 장소였어요. 책상 위에 한국팀과 함께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모두 미소를 지으며 서로 팔짱을 끼고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 있었죠. 그 사진을 집에 가져가서 책상 위에 올려놓기로 했어요. 이 멋진 경험과 제가 배운 교훈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말이죠. 짐을 챙기며 저는 앞으로의 일들이 기대됐어요. 제 다음 모험이 한국에서 펼쳐질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러나 그보다 더 기대되는 것은 어디를 가든 이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갈 것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올림픽은 제 경력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 중 하나였어요. 때로는 제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어떤 것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모든 어려움과 놀라움 속에서 저는 성장했어요. 단지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말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올림픽, 한국팀, 그리고 진호와 그의 잃어버렸다가 찾은 지갑에게 늘 감사할 거예요. 그들은 때로는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과 마음가짐을 열어두는 것이죠.